쌤 먼저 하겠습니다. 전직은 보병하고 마물 두 개가 있어요. 보병 쪽에 범위 피증 10%가 있고 마물 쪽은 공격력이 한 성급 더 높습니다. 근데 이 친구 마물폼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마물폼은 티타늄 부츠와 빛나는 검의 날개의 착용이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기본 이동거리가 4예요. 보병폼이 티타늄 부츠 껴야 나오는 이동력을 얘는 기본으로 일단 장착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액세서리로 성운의 궤적, 이런 훨씬 강한 악셀을 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얘가 공격력도 더 높고 마물폼이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병사에서 생기게 됩니다. 영웅 이동력이 4면 병사 이동력도 4 이상이어야지 부대 이동력 4를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쓸 수 있는 병사를 보시면 이동력이 4 이상인 병사가 이 지옥마액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동력 4를 적용받으려면 마물쌤은 병사가 이 지옥마액으로 고정된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보병쌤은 지금 보병 용병 중에 이 오크 광전사 SP가 제일 세거든요. 얘가 사망 용병단보다도 세요. 얘가 지금 보병 중에서 최강입니다. 그러니까 보병쌤은 상황에 맞춰서 이런 용병들을 마음대로 바꿔서 낄 수가 있어요. 반면에 마물쌤은 무조건 이걸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이 오크 광전사를 든 보병 vs 지옥마액을 든 마물. 근데 이게 그냥 병사 딜 포텐부터가 다릅니다. 그래서 전자가 더 세요. 암만 마물이 한 성급 공격력이 더 높다고 해도 이 병사에서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리고 쌤 자체가 이거 PVE 캐릭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PVE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캐릭이 아닐 뿐더러 그러니까 서밋 공장덱에 들어가는 캐릭이거든요. 얘는 일단은. 근데 연구를 제가 여러가지 좀 해봤는데 어차피 PVE에서는 그 정도의 효율은 안 나오고 어차피 서밋 위주로 사용하는 캐릭이라 이 친구는 마물보다는 저는 보병폼을 더 추천을 합니다. 고유기 보겠습니다. 일단 육성 기준으로 피증 20%가 붙어있어요. 그리고 혈통의 왕관이라는 스택을 쐈습니다. 1스택당 육성 기준으로 올 스택 8%씩 3중첩 최대 24%가 올라가요. 이 혈통의 왕관 스택을 쌓는 법은 두 가지입니다. 본인이 행동 종료할 때 1스택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각성기 패시브를 보면 본인을 포함한 전장 내 모든 아군이 범위 피해를 줄 때 이 샘이라는 캐릭터가 혈통의 왕관을 1스택씩 얻어요. 범위 피해라는 거는 고정 데미지를 제외한 전투 진입을 하지 않고 주는 데미지 전부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빅멜 극빙의 사슬 있죠. 그런 거에도 다 스택이 쌓입니다. 그리고 행동 종료 시 주위 두 칸 내 모든 적군에게 범위 피해를 주고 혈통의 왕관 스택당 해당 범위 피해의 데미지가 증가해요. 고유기 자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스킬은 일단 이 두 개는 고정이에요. 이 속죄의 길 패시브랑 각성기. 남은 하나는 상황에 따라서 뭐 이런 박할, 제압, 이런 범위기, 검기 요런 거를 쓸 수 있는데 결국 PVE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스킬은 제가 봤을 때 이거예요. 검기, 패시브. 얘는 제가 시험을 해보니까 보스전 기준으로는 남은 스킬 칸 한 자리에 이런 딜링기 있죠. 이런 걸 넣어도 어차피 무한 스킬이 안 됩니다. 이 속죄의 길이라는 패시브를 봐야 돼요. 이 패시브가 모든 스킬 쿨타임 감소가 아니고 현재 쿨타임이 가장 긴 스킬, 그 스킬 하나만을 최대 3턴까지 감소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각성기랑 뭐 바람 칼날 같은 거 넣고 번갈아서 치다가 평타 한 번 섞는 거랑 각성기 하나만 넣고 쿨타임 감소를 이 각성기에 몰아주게 되면 이 각성기의 실질적 쿨타임은 1턴이에요. 그러니까 각성기 평타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렇게 두 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 후자가 더 강합니다. 이 각성기 데미지랑 바람 칼날이랑 데미지 차이가 좀 많이 심해요. 그렇다 보니까 PVE에서는 실전 데미지가 가장 강한 게 이 스킬셋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쌤이 광역기를 치는 거는 이 패시브 이런 고유기랑 싹 다 포함을 해서 이런 광을 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이거 보면은 적군 한 명한테 피해를 입힐 때마다 최대 생명을 15%씩 회복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5명한테 피해를 입히면 체력을 75%를 채우는 거예요. 범위 피해일 경우에는 이제 쿨타임 감소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몹을 3마리 맞추면 3턴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이 검기라는 패시브는 공격하고 나서 후속 발동하는 범위기입니다. 이 패시브 스킬 자체가 이런 액티브 스킬이 아닌 그냥 이런 패시브형 발동에도 모두 적용이 돼요. 이 고유기 범위기 있죠. 이것도 적용이 됩니다. 이 부분이 진짜 좋은 부분인 거예요. 얘 각성기가 적군과 가장 가까운 임의의 빈칸 텔레포터에 피해를 주고 전투 후 주변 2칸 범위 내에서 받는 피해의 마이너스 50%, 그리고 전투 전에 주변 2칸 범위 모든 적군에게 범위 피해를 줍니다. 이거 제거 불가예요. 제거 불가입니다. 이 버프는. 이게 무슨 미친 소리냐면요, 그러니까 쌤 주변 2칸 내에서 얘를 공격을 하면 얘는 상리시 피해 감소가 마이너스 50%예요. 그리고 전투 전에 진입을 할 때마다 공격 턴이든 반격 턴이든 간에 주변 2칸 범위 내 적군에게 범위 피해를 계속 줍니다. 범위 피해를 주면 어떻게 돼요? 체력을 회복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긴토끼 동해어 범위들 터지는 거 있죠. 그게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터진다는 뜻이에요. 전투 진입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뒤지질 않습니다. 얘를 적진에 한번 던져놓으면 뒤지질 않아요, 얘가. 그러면은 이 친구가 광역기를 몇 번을 칠 수 있나, 그걸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첫 턴에는 고유기로 한 번을 줍니다. 행동 종료 시 범위 피해. 그리고 검기 한 번. 이렇게 2번을 쳐요. 각성기 버프를 난 뒤부터는 전투 전에 범위 피해를 한 번 주기 때문에 도합 광역기를 3번씩 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체력을 계속 회복할 뿐더러 각성기의 쿨타임이 계속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쿨타임이 3 플러스 1에서 4턴씩 줄어듭니다. 얘 실질적 쿨타임이 1턴이라는 얘기가 그래서예요. 만약에 몹이 하나 더 있어. 몹이 한 마리가 아니고 몹이 2마리라면 이 각성기 쿨타임은 없습니다. 계속 난사할 수 있어요. 몹이 한 마리든 2마리든 간에, 아니면 여러 마리든 간에 최소한 스킬은 무한으로 못 쓸지언정 이 받는 피해의 마이너스 50%와 전투 전 주변 2칸 범위 피해 이 버프는 계속 무한 유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는 힐까지 전형적인 딜탱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캐릭이에요. 운영법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병사는 아까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가장 강한 건 오크 광전사 SP예요. 얘는 가면메이드 SP처럼 고대 모션도 있습니다. 이건 뭐 적용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게 문제긴 한데, 뭐 공격력을 조금 포기한다면 사망 용병단도 쓸 수 있고요. 지옥마약 같은 경우 이제 서밋에서 얘가 보병이잖아요. 그래서 갑옷을 티아메트의 가오를 끼고 그 이걸 들면 혼합부대 판정을 받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서밋 공장덱 중에 얘를 일격에 딸 수 있는 놈이 두 명이 있어요. 그 시엘나하고 이리아인데, 걔들을 이제 좀 의식을 해서 장비를, 방어구를 티아메트의 가오를 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런 숲의 무용가도 낄 수 있고요. 바바리안, 이런 팔랑크스, 상대적으로 병사의 선택법이 넓습니다. 근데 PVE에서는 어차피 워낙 이 보병 용병들이 짱짱해가지고 이 2명이, 그러니까 보통은 이 2개를 써요. 지옥마약 잘 안 씁니다. 장비입니다. 장비는 제가 볼 때 무기가 진짜 선택존이에요. 무기에서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일단 이 균형의 칼날은 얘가 후속 발동하는 모든 광역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 검기 같은 거 주변 2바퀴로 바뀌고요. 이 각성기랑 고유기 있죠. 주위 2칸 내. 요게 주변 3칸으로 바뀝니다. 범위가 늘어나면 뭐가 좋을까요? 그만큼 더 여러 마리의 몹을 이 범위기로 칠 수 있고, 그만큼 쿨타임이 감소하고 그만큼 생명을 더 채웁니다.
그래서 끼는 거예요. 스킬도 잘 돌아가고 회복도 잘하니까 말 그대로 뒤지질 않습니다. 대신에 균형의 칼날은 데미지를 좀 많이 희생해야 돼요. 솔직히 적진 그냥 한가운데 그냥 갖다 던지는 거는 발가스 따라올 캐릭터가 없습니다. 근데 발가스가 없으면 어떡해요? 발가스 그거 기본 지급 캐릭 아니잖아요. 그럴 때 해볼 만한 선택지가 이 샘이라는 캐릭터입니다. 균칼 끼고 각성기가 아까 보시면은 이 기본 사거리가 3칸이에요. 근데 보유한 혈통의 왕관 1스택당 해당 스킬 사거리가 1칸씩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6칸이거든요, 최대. 4칸 뛰어가서 6칸 사거리로 갖다 박으면 총 사거리가 10칸이에요, 얘는. 그렇게 텔레포트 적진 한가운데 타서 들어간 다음에 피감 50%에 주변 3칸 범위기 앞세워서 계속 버티면서 혼자 딜하는 그런 식의 비슷한 활용이 가능한 그런 캐릭터입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수정단검이에요. 수정단검은 이제 몹이 많지 않은 환경, 그러니까 보스전 같은 게 있겠죠. 어차피 이 균형의 칼날을 끼나 수정단검을 끼나 주변에 몹이 없다면 각성기 평타, 각성기 평타 요 사이클로 돌아가게 됩니다. 균형의 칼날을 꼈을 때 무한 각성기가 가능하지만 만약에 수정단검은 범위가 좁아가지고 무한 각성기가 안 돼요. 그런 환경이면 균형의 칼날이 맞습니다. 그거는 유의미한 차이가 확실히 나요. 반면 그렇지 않다면 반대로 수정단검이 데미지는 확실하게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를 어떤 용도로 쓸 거냐에 따라 무기 선택이 갈릴 수가 있어요. 균형의 칼날이냐 수정단검이냐, 그거는 본인이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그거예요. 흐룬팅. 얘가 흐룬팅 끼잖아요. 고뎀 박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갑옷. 갑옷은 이거 아무거나 껴도 되는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샘이라는 캐릭터가 가장 고효율로 들어갈 만한 장소는 고뎀 맵이에요. 장난 아니거든요, 이 캐릭터.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단순히 딜에 도움이 되면서 저런 고뎀 맵 들어갔을 때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 막영 갑옷이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수호자의 갑옷 있죠? 그런 거 그냥 껴도 돼요. 투구는 티르의 분노가 가장 베스트입니다. 이거 말고 딜에 도움을 주는 중갑 투구가 없어요. 악세는 이 티타늄 부츠 아니면 빛나는 검의 날개. 근데 저는 티타늄 부츠를 더 추천을 해요. 빛나는 검의 날개는 이게 솔직히 말하면 PVP템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면 한 턴을 그냥 턴 종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딜을 할 수 있는 환경이면 그냥 턴 종료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 이동력 없겠다고. 그리고 한 턴 종료해봐야 이동력 2 얻어갖고 3 플러스 5 총 8칸이죠. 근데 티타늄 부츠는 1턴부터 4칸 이동이기 때문에 2턴 기준 4 플러스 4에서 8칸. 그러니까 빛나는 검의 날개와 똑같습니다. 이 캐릭터가 그냥 2턴 이상 턴종해가면서 이동력 버프를 얻어야 하는 상황이면 애초에 이 캐릭터를 쓰면 안 되는 환경이에요. 그런 환경에 얘를 왜 써요? 거기다 딜을 못하는데. 따라서 저는 빛나는 검의 날개보다는 이 티타늄 부츠 쪽을 더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턴에 어느 정도로 진입을 가능하냐, 그 차이예요. 얘는 각성기 사거리가 아까 6칸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도합 사거리가 10칸입니다. 뚜벅이지만 체감상 실전에서 사용을 해보시면 얘는 뚜벅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이동력의 중요성이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패시브로 인한 힐로 인해서 어차피 부대 체력 유지도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체급을 올리기 위한 인챈트는 만호를 저는 더 추천을 합니다. 솔직히 바람은 그렇게까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얘가 만약에 빛나는 검의 날개를 낀다고 하면 바람 인챈트는 더더욱 쓸모가 없습니다. 이 친구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 극성의 나라 비다르 9-3입니다. 대부분의 보스가 아닌 이런 잡몹전에서 샘은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갖다 박으면 돼요. 그냥 진짜 그냥 갖다 박으면 됩니다. 그냥 갖다 박으면 봐봐요. 검기를 한번 때리고 그 다음에 고유기 행동 종류로 인한 광역기를 또 때립니다.
풀피가 됐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런 식의 잡몹전이면 검기가 없어도 이런 식으로 스킬 쿨타임이 계속 감소가 되기 때문에 검기가 굳이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피감이 마이너스 50%이기 때문에 뭐 기병이든 나발이든 간에 절대 안 죽어요. 뒤질 일 절대 없습니다. 이런 캐릭이에요. 뭐 또 회복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 절대 죽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캐릭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물론 이제 얘가 두 칸 반경이 없긴 한데 또 광을 때립니다. 그러면 또 피가 차요. 지금 두 칸 범위 아니죠? 죽지 않습니다. 피감이 50%이기 때문에 또 때려요. 그럼 또 피가 찹니다. 이런 캐릭이에요. 절대 안 죽습니다. 이거. 자, 광역기를 지금 여러 번 때렸기 때문에 쿨타임이 최소 10턴 이상은 감소가 된 상태예요. 그냥 또 박습니다. 이렇게 광역기 한번 싹 때리고 풀피가 되겠죠. 얘는 각성기 패시브로 인해서 범위기를 때릴 때마다 버프를 또 하나씩 지워요. 그런 캐릭터입니다. 또 이렇게 검기 때리면 풀피가 되겠죠. 광역기 또 때립니다. 그리고 고유기로 그럼 체력이 또 차요. 또 때립니다. 각성기 패시브로 인해서 절대 죽지 않아요. 더럽게 단단하죠 지금.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거 봐봐요. 이게 서밋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답이 없다니까. 얘가 아군 진영으로 들어오면은 얘를 인력에 커트해내지 못하면 진짜 답 없는 캐릭이에요. 얘가 이거 봐봐요. 쿨타임이 계속 초기화가 되잖아요. 지금 이런 잡몹 중에서는 몹이 워낙에 많으니까 그만큼 범위 타격에 더 많은 몹이 데미지를 입는 거고 그만큼 쿨타임이 계속 감소가 됩니다. 검기 때려서 체력을 한 번 더 채우고 광기를 또 때립니다. 고유기로. 그러면서 다시 풀피가 돼요. 이야, 기가 막히죠? 이거 봐봐요. 뭐 하는 짓거리요 이게? 이러면은 이제 그냥 요렇게 검기 한번 때려서 체력을 채우고 또 광을 때려서 피를 채웁니다. 그러면 끝났어요. 야, 얼마나 쉽습니까? 만약에 이런 보스전이에요. 제가 검기 패시브를 가장 자주 사용한다는 이유가 아까 방금 잡몹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검기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렇게 무쓸모 패시브가 아닐 뿐더러 이런 보스전일 때는 검기가 있어야만 각성기를 1턴 쿨타임으로 쓸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체력 회복을 하기에도 훨씬 용이하고요. 지금 주변에 잡몹이 몹이 없기 때문에 쿨타임 감소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스전일 때는 어쩔 수 없이 평타를 때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 각성기 버프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범위기를 총 3번을 때립니다. 그건 아까도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쿨타임이 총 4턴 감소를 함으로써 평타를 한 번만 때려도 각성기 쿨타임이 초기화가 돼요. 일단 처음에 한 번을 때립니다. 이거는 각성기 버프 효과죠. 그리고 검기
그리고 다음에는 고유기 범위기가 한번 또 나옵니다. 총 3번을 때렸기 때문에 쿨타임이 3 플러스 1 해서 4턴 감소. 쿨타임이 없어요. 만약에 이게 검기가 없잖아요. 검기가 없으면 첫 턴 한정으로 쿨타임이 딱 1턴 남습니다. 그러니까 평타를 2번 쳐야 돼요. 그래가지고 검기를 들라는 겁니다. 예, 요런 식이에요. 보스전은 뭐 딱히 그냥 평범한 딜러 1 수준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특별한 건 없습니다. 피감이 50%이기 때문에 이거 얘한테 갖다 박아도 안 죽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가 검기 대신에 이 코스트 스킬을 더 넣는다고 해도 그냥 이런 식으로 각성기 평타, 각성기 평타, 각성기 평타 계속 반복하는 게 실전 데미지가 더 강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된 맵 있죠. 여기 황혼 4-4거든요. 이 샘이라는 캐릭터가 황혼 4-4에서 핵심 키카드로 사용이 가능해요. 얘가 지금 무기 흐름층이고 제가 초저녁에 별로 풀 세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게 몇 번 때리는지 아세요? 그냥 바로 보시죠. 자, 한 번 때립니다, 일단. 그리고 흐름팅이 터져 2번. 막연갑옷이랍니다. 초저녁 3번. 그리고 평타 한 번 때리죠? 그럼 4번입니다. 막연갑옷 5번에 흐름팅 6번. 지금까지 6번 때렸어요. 그리고 검기 1번. 7번. 고유기로 또 때립니다. 8번. 흐름팅이 터져 9번. 여기에 토르로 곱하기 2를 해버리게 되면 18번을 때린 겁니다, 지금. 정신 나간 놈이거든요, 이거. 이거 봐봐요, 지금. 아까 86 스택에서 흐룬팅이 한 번 덜 터져서 지금 18번을 깐 거고, 만약에 모든 타격에 흐룬팅이 터진다고 하면 최대 20스택을 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쉐리가 여기 들어와서 고뎀템으로 풀 무장하고 재행동 포함 2번 때려야 20번 다단히트를 넣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한 대 갖다 툭 때리면 이제 뭐 흐른팅 운빨이 좀 있긴 하지만 최소 12에서 최대 20 사이 랜덤으로 그렇게 고뎀을 갖다 박아요. 근데 쉐리가 매턴 재행동이 가능한 캐릭터 아니고 평균적으로 따질 때 이 친구의 다단히트 수가 쉐리를 씹어 먹습니다. 물론 얘보다 고뎀을 잘 박는 캐릭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긴주라고, 걔는 넘사입니다. 걔는 토화 없이도 여기를 2턴 클 가능하게 해주는 카드예요. 근데 그거는 콜라보라서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데 어떡해요. 그럴 때 훌륭한 대체제가 이 샘이라는 캐릭터입니다. 뭐 고뎀 박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얘가 들어가도 충분히 2턴 클이 가능한 그런 각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콜라보를 제외하고 지금 제일 고뎀 잘 박는 애가 얘예요. 만약에 얘 근처에 이런 거 잡아갖고 잡몹을 좀 여기다 이렇게 소환을 한 다음에 뭐 여기다 해서 때린다. 아, 근데 그럼 범위가 안 되겠구나, 그거는. 만약에 뭐 이런 뭐 이렇게 빅멜로 같은 거로 끌고 와서 만약에 여기서 팬다. 이런 데서. 그러면은 훨씬 더 고뎀이 훨씬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활용이 가장 두드러지는 그런 캐릭입니다. 혹시 처음에 보여드린 그런 잡몹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 샘이라는 캐릭터의 진가가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샘 이제 메커니즘과 운용법을 쭉 설명을 했는데, 근데 그래서 어쩌라고? 얘 좋음? 이라고 물으면 제가 판단할 때 PVE에서는 솔직히 막 그렇게까지 근데 또 두각을 나타낸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얘는 2칸 반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적진에 던진다고 한들 사실
그렇게까지 막 진짜 밝았을 때처럼의 그런 그 정도의 충격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서밋은 얘기가 다른데, 서밋도 제가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공장에서 지금 얘를 딸만한 캐릭이 시엘나하고 이데아밖에 없어요. 내가 샘을 쓴다고 작정하고 진짜 티아리스 1벤에서 시엘나 1벤하고 티아리스랑 이리아 벤한 다음에 얘 상대방한테 발가스 주고 내가 얘를 픽해서 적진에 던져 넣으면 진짜 박살 나거든요. 서밋 같은 경우는 얘 광역기가 몇 번 쳐맞으면 다 빈사 상태인데, 근데 PVE에서는 얘 광역기가 그렇게까지 큰 딜 지분을 또 가져오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보기도 힘들고, 그리고 아까 보스전 할 때 데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딜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센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결국 1회 행동 딜러예요. 각성기 50% 피감도 이거 본인만 적용인데, 만약에 그 봉전의 하피 있죠, 걔처럼 본인 주변 2칸 내 적이 피해 감소 50%였으면 얘기가 좀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 한정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근데 마냥 또 아쉽다고 할 수가 없는 게, 만약에 그지랄 해버리면 서밋에서는 진짜 큰 문제가 또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PVE만 보면 여러모로 아쉬운 그런 캐릭이에요. 결론은 그겁니다. 그래서 뽑아 마라 라고 물어보면 본인이 서밋을 해야 돼. 그럼 무조건 뽑아야 되고, 서밋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무리해서 뽑을 필요까지는 없는 그런 캐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마카엘라입니다. 일단 전직 먼저 보면 암살폼하고 이 승려폼이 있어요. 둘 다 공격 스탯 똑같고 중앙유대 피증도 똑같이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승려가 더 좋지 않나 싶을 수 있는데, 기술 수치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 암살폼이 승려보다 기술 수치가 더 높아요. 70 정도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치확 7%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얘가 광치는 캐릭도 아니고 PVE에서 승려폼으로 뭐 얼마 나오지도 않는 마음을 더 세게 패는 걸로 얻는 이득보다 치확 7% 얻는 게 훨씬 유의미하고, 또 평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더 많은 이득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확실히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직을 고려할 때 첫 번째로 봐야 할 거는데, 얘 승려폼이 별의 장막을 낄 수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현실적인 토르 중앙 마부와 그 다음에 악세 치명타 마부를 고려를 했을 때 이 암살폼은 얘 고유 스킬 버프가 떠있다고 가정을 하면 확정 치명이 가능합니다. 근데 얘는 안 돼요. 막말로 토르 중앙 그거 치명타 확률 10%에 악세에다가 치확 15% 띄우면 얘도 확정 치명타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디? 현실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별의 장막이 내가 막 수십 개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나는 토르도 10% 띄웠고, 치명타 확률 15%에 공격 10%짜리 막 개쩌는 악세가 있다. 얘를 줄 정도로. 그런 게 아닌 이상 저는 이 암살폼으로 가는 거를 더 추천을 합니다. 자, 고유기를 한번 볼게요. 고유기를 한번 보면 육성 기준으로 공격과 치명타 피해를 25%를 올려줍니다. 치명타 확률이 없어요. 치명타 확률이 없고 치명타 피해만 붙어있기 때문에 이 친구 치명타 확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암살폼 가라는 거예요. 스킬 사용 후 어디냐? 스킬 사용 후 스킬이 명중한 목표 위치 주위 한 칸 내 유닛이 없는 무작위 한 칸에 특수 지형 효과 숨겨진 칼날 부여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정확히 말하면 100% 무작위는 아니에요. 이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스킬로 이걸 때렸어요. 그럴 경우에 해당 몹 주변 한 칸 내에 막히지 않은 무작위 한 칸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무작위가 아니고 얘가 지금 밑에서 얘를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진행 방향, 얘가 공격을 한 그 진행 방향이 있는 그 칸에 생기는 겁니다. 무작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 여기에만 생깁니다. 왜? 얘가 아래에서 얘를 때렸으니까.
만약에 오른쪽에서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때렸어 만약에. 그러면은 여기에 생겨요. 이런 식으로. 무작위가 아닙니다. 해당 스킬의 진행 방향에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애매한 위치에서 때렸어요. 만약에 이런 애매한 위치에서 때리게 되면 이거는 랜덤이 맞습니다. 이런 직선 위치가 아닌 이런 애매한 위치들 있죠. 이런 데서 때리면 여기에 생길 수도 있고 여기에 생길 수도 있어요. 반대로 여기서 때렸을 때 여기에 생길 수도 있고 여기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작위가 맞는데 직선 거리에서 공격한 경우에는 무작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고유기를 보면 행동 종료 시 칼을 숨긴 춤 발동 가능. 한 개의 직선상 첫 번째 적군을 공격하여 범위 피해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동 종료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범위 피해를 계속해서 매 턴 사용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요걸로 생성이 되는 부메랑도 마찬가지예요. 해당 스킬의 진행 방향에 막힌 그 위치에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못 하나 있죠? 이렇게 던지면 이런 위치에 생기는 게 아니고 무조건 여기에 생긴다는 뜻이에요. 해당 스킬의 진행 방향. 이렇게. 그래서 반은 이 무작위라는 뜻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보면은 행동 종료 시 칼 숨긴춤 발동 가능. 아까 보셨죠 방금? 그거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맞췄을 때 목표의 버프를 한 개를 탈취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운다는 뜻이에요 결국. 그리고 치명타 피해를 줄 경우 치명타가 뜰 경우 추가로 한 개를 더 지웁니다. 그러니까 매턴 매턴 적의 버프를 2개씩 지울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문장이 중요한데 동시에 범위 내의 첫 번째 아군에게 치명타율과 치명타 피해 20%의 버프를 부여를 합니다. 이거는 5선 기준으로 2턴이에요. 5선 기준으로 2턴 지속되는 굉장히 그런 유니크하고 또 딜뻥을 많이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최상급 버프입니다. 이 버프가 이 마카엘라라는 캐릭터의 아이덴티티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 부메랑 날리는 거 모판테 쓰지 말고 아군한테 써줘서 아군 핵심 딜러한테 써서 이 버프를 계속 유지시키는 게 이득이 훨씬 큽니다.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스킬은 이렇게 3개를 고정으로 둡니다. 환상의 춤사위, 그다음에 조용한 칼날의 키스, 그다음에 각성기예요. 이 스킬들이 어떤 효과를 갖고 있고 또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운용법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사는 이 신령 예언자가 원래는 디폴트예요. 신령 예언자가 디폴트인데 이 외날개의 화살 있죠. 얘는 조금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만약에 재이동 옵션이 얘한테 있으면 굉장히 효율을 좋게 써먹을 수 있는 캐릭입니다. 이 외날개의 화살 용병 효율이 그래서 상당히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이 용병. 혹은 다크일프 저격수. 이거는 그냥 자체적으로 반각을 걸어버리기 때문에 사실 데미지적인 면에서 보면은 얘가 더 강할 때도 있어요. 신령 예언자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3개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장비. 장비는 일단 무기에서 2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그냥 온리 나는 데미지만 보겠다. 그러면 당연히 수정단검이 앞섭니다. 이게 모든 무기 사실상 씹어먹는 무기이기 때문에 데미지만 볼 거면 무조건 이거고, 2번째 선택지가 자객의 활이에요. 근데 얘가 기동성이 너무 안 좋아요. 이동도 3칸에 사거리 2칸인데 이 환상의 춤사위라는 스킬을 보면은 사거리가 7칸이거든요. 7칸 내 아군의 숨겨진 칼날로 텔레포트를 할 수 있고 사용 후 재공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재공격이에요. 재이동이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어요. 그냥 이동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 스킬을 써버리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캐릭터보다 사거리의 중요도가 훨씬 크다. 이거는 뭐 만약에 본인이 PVE에서 이 마카엘라라는 캐릭터를 굳이 쓸 거다 라고 한다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정난검이든 자객의 활이든. 얘는 그리고 그게 없어요. 근접 피감 무효가 없어요. 이게 그게 이 스킬에는 있거든요. 조용한 칼날의 키스란 스킬은 부대 근접 공격 피해가면 무시가 있는데 각성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 점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수정난검 혹은 자객의 활 결정을 이제 각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무기는 그 두 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갑옷은 뭐 딜에 도움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최옷이 가장 베스트고, 어디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사냥군장. 이 사냥군장이 이게 보면은 최옷 같은 경우에는 부대 적용이 아니라 본체만 적용이거든요. 그래서 병사는 다 갈려 나가요. 만약에 반격 딜을 받으면. 근데 군장은 이게 30% 확률이긴 해도 부대가 받는 피해를 감소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병사가 일부 살아남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사냥군장이 이득인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냥군장도 저는 괜찮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해요. 투구는 밤의 올빼미가 가장 베스트이긴 한데, 얘가 조금 이따가 보시겠지만 구조적으로 좀 하자가 많습니다. 캐릭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솔직히 이 밤의 올빼미보다는 제왕의 관,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차라리 얘가 이걸 써먹기에는 구조적인 하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요거 아니면 제왕의 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액세서리, 이 캐릭터가 확정 치명타 세팅을 하기 위해선 이 어둠의 목걸이라는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얘는 이거 쿨타임 2턴 3턴에 이거 제행기도 쿨타임 3턴이라 무한 스킬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목걸이보다는 반전의 칼날, 그 액세서리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성운의 궤적도 좋아요. 딜 기대값으로 보면 어차피 성운의 궤적이 더 강합니다. 그거는 불변이에요. 시엘나 때랑 똑같습니다. 어둠의 목걸이, 반전의 칼날, 성운의 궤적, 이렇게 3개 중 본인 계정 상태에 맞춰서 저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 끼는 게 가장 베스트고, 없으면 공격력 악세 아무거나 착용을 하시면 됩니다. 인챈트는 아까 말했듯 확정 치명타 세팅이 가능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태양을 추천하고요. 본인이 기동성 부분에서 좀 보강을 해주고 싶다, 아까 얘는 기동성 문제가 좀 크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바람, 태양 아니면 바람 둘 중에 하나를 추천을 합니다. 저는 태양 선택했어요. 근데 그건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인챈트를 바람 인챈트를 하면서 이 어둠의 목걸이까지 포기를 하게 되면 치명타 확률이 상당히 떨어져요. 진짜 좀 많이 떨어집니다. 님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 실전 데미지도 단순히 태양과 바람의 그 데미지 차이보다 훨씬 크게 떨어집니다.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본인이 바람을 선택을 하실 거면. 이 마카엘라라는 캐릭터 운용법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를 이제 PV에서는 어떻게 써먹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그냥 말 그대로 단순한 딜러면서 치명타 그런 서포팅을 해줄 수 있는 이제 세라피나 아니면 꺽쇠, 이런 캐릭터와 비슷한 포지션으로 활용이 가능해요. 일단은 이동거리가 3칸 뚜벅이에 이 사거리도 2칸이기 때문에 좀 맵이 넓은 그런 잡몹전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입지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치명타 캐릭터들이 그렇듯 보스전에서 활약을 하는 캐릭이에요. 보스전에서 활약을 하는 캐릭이고, 이 환상의 춤사위라는 스킬을 보면은 7칸 내에 숨겨진 칼날로 텔레포트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스킬을 사용을 했을 때 치명타율과 치명타 피해 20% 효과를 얻어요. 아까 전직 파트에서 이 고유 스킬 버프가 붙어 있을 때 확정 치명타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거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받고 딜을 해야 본래의 딜 포텐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굳이 숨겨진 칼날이 없어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칼날이 없잖아요, 맵에.
근데 그냥 이렇게 제자리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본인 기준에서 스킬을 사용한 거기 때문에 이 한 칸 중에 무작위로 이게 뜨긴 합니다. 아까 제가 스킬의 진행 방향이 뜬다고 했었죠, 이거는. 근데 이거는 타겟팅 자체가 본인이기 때문에 이 4칸 중에 무작위로 뜨는 게 맞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스킬을 사용을 하고 나서 요 부메랑 던지는 거 있죠? 요런 거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범위 내의 첫 번째 아군에게 치명타율과 치명타 피해를 부여한다. 이렇게 아군한테 쓸 수가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했을 때 치명타 피해, 치명타율이라는 최상급 버프가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썼어요. 이 스킬을 쓰면은 본인이 이 버프를 얻게 되지만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거리 옵션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조용한 칼날의 키스 스킬을 보면 단일적 부대를 공격해 1.5배의 피해를 주고 부대 근접 공격 피해 감면을 무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사용 후 다음번 고유 스킬 사용 시 범위가 3줄 직선으로 변경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원래 한 줄이잖아요, 부메랑 던지는 게. 근데 요거를 쓰면 자, 외날개의 화살 공격하여 전투 진입 후 부대는 추가로 2칸 이동할 수 있다. 얘가 재이동 옵션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요 용병 말고 다른 용병을 들게 되면 제자리에서 던질 수밖에 없어요, 부메랑을. 근데 요런 식으로 재이동이 있으면 위치를 변환함으로써 더 효율 좋게 내 아군 캐릭터들한테 버프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날개의 화살 효율이 괜찮다는 거예요. 자, 원래는 한 줄 직선이었던 게 3줄로 변경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거리 자체는 무한입니다. 티아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때 아까도 얘기했죠, 이걸 몹한테 쓰는 것보단 아군한테 써서 아군의 데미지를 올리는 게 훨씬 이득이다. 이거는 뭐 딱히 데미지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버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쓰는 캐릭터예요. 딱히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아니, 리아나 말고 리아나로 하면 쿨타임이 줄어드니까. 요런 거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렇게 던졌잖아요. 이렇게 던졌기 때문에 각 캐릭터 하나당 하나씩 추가로 생긴 겁니다, 이 부메랑이. 각성기를 보면은 뭐 패시브에 이제 주위 2칸 내 숨겨진 칼날이 존재시 이번 전투에서 호의를 무시한다. 사실 이거는 뭐 PVE에서 그렇게 의미 있는 옵션은 아니고요. 단일 적군을 공격하여 1.6배의 피해를 입히고 전투 후 7칸 범위 내에 이미 아군 숨겨진 칼날로 텔레포트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엘나 생각하시면 돼요. 시엘나 스킬이랑 똑같습니다. 치고 나서 시엘나 아니면 제이스랑 굉장히 유사한 스킬이에요. 이런 식으로 텔레포트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버프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모든 쿨타임이 돌아가고 있죠. 무한 스킬이 불가능합니다. 동시에 치명타 확률, 치명타 피해 버프도 꺼졌어요. 쿨타임이 3턴인데 2턴밖에 지속이 안됩니다. 그 부분에서의 일단 하자가 첫 번째예요. 그 부분에서의 하자가 첫 번째고, 두 번째 하자가 이 부메랑 범위 자체가 직선이고 또 본인도 재이동을 할 기회가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거 내가 원하는 캐릭터한테 주기가 정말 힘듭니다. 꺽세나 세라피나 같은 경우에는 아군한테 주는 게 아니고 적한테 묻히잖아요, 디버프를. 그러니까 아군 하나만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모든 캐릭터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버프예요, 세라피나나 꺽세는. 그리고 공격을 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마카엘라보다 훨씬 실전에서 번거롭지도 않고 효과 자체도 더 강력합니다.
세라피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장포가 하면 치명타 확률이 40%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하자가 또 있어요. 이 버프를 몹한테 묻히는 게 아니고 아군한테 부여를 한다는 거는 잡몹전에 더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보스한테 묻히면 그 보스 하나한테만 적용이 되지만 아군 캐릭터한테 묻히면 이 아군이 때리는 모든 몹한테 적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캐릭터는 잡몹전 때 쓰는 캐릭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상합니다. 구조 자체가 하자가 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여기서 또 이제 가서 이렇게 평타 한번 때리고 이런 식으로 버프 주고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캐릭터예요. 요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 활용법이 뭐냐면 얘는 납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납치기를 가진 유일한 캐릭터입니다. 활령을 제외하고 상당히 먼 거리를 납치를 해올 수가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캐릭터의 아이덴티티입니다. 각성기를 보시면 적군 주위 한 칸 내에 다른 적군 여성 영웅이 없으면 전투에서 선제 공격을 하고 텔레포트 할 때 아까 각성기를 쓰고 난 뒤에 주변 7칸 내에 다른 칼날로 텔레포트를 할 수가 있다고 했었죠. 근데 목표, 그러니까 전투를 진행한 그 목표와 같이 텔레포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납치를 해온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맵에 칼날이 있을 때 여기다 제가 하나 설치를 해놨습니다. 여기로 이동을 해요. 그 상태에서 각성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했죠. 근접 감면 효과 무효. 그 옵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주변 7칸이죠. 여기로 텔레포트를 할 수가 있으면서 같이 텔레포트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요게 두 번째 사용법이에요. 저번 이벤트 4번 챌린지에서 그 납치를 해와서 때려잡는 그런 챌린지가 하나 있었죠. 그때 이 마카엘라라는 캐릭터가 출시가 된 상태였다면 빅멜보다 더 효율적으로 납치를 해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또 사용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걸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알아두셔야 할 거는 뭐냐면 이 텔레포트는 위치 이동 효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위치 이동 효과가 있고 텔레포트 효과가 있어요. 텔레포트와 위치 이동은 다른 겁니다. 위치 이동이 면역이더라도 텔레포트는 먹히는 경우가 있고 위치 이동이 먹히는데 텔레포트가 무효인 경우도 있어요. 저번 챌린지가 그랬습니다. 저번 챌린지가 그래서 빅멜 극빙의 사슬로 끌고 오는 건 가능했어도 에린 활용으로 텔레포트 시켜서 끌고 오는 건 불가능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판정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위치 이동 판정이라는 거는 그런 밀치기 있죠. 밀치기 혹은 이동력 감소 그런 거하고 판정을 똑같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위치 이동 면역인에는 텔레포트가 스킬 자체는 텔레포트여도 텔레포트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해당 보스가 뭐 어떤 기술이 먹히는지 그거를 잘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납치해 와서 죽일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캐릭이라는 거예요. 또 이동해서 이렇게 버프 주면서 데미지까지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캐릭터. 요게 두 번째 활용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이 마카엘라라는 캐릭터 메커니즘과 이제 스킬 운용법에 대해서 쭉 알아봤고요. 정리하면 이 친구의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동성의 문제예요. 이동력 3칸에 사거리 2칸일 뿐더러 이 환상의 춤사위라는 스킬 아까 굉장히 하자가 많았었죠.
제이동도 불가능할 뿐더러 사거리 자체가 7칸입니다. 또 각성기로 치고 나서 돌아오는 사거리도 7칸이 한계예요. 제이스 같은 캐릭은 최소한 복귀할 때는 제한이 없잖아요. 근데 얘는 7칸이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각을 잘 재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구조 자체의 문제예요. 뭐 근접 감면 무효 효과도 없고, 이 숨겨진 칼날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치명타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직선적인데도 불구하고 제이동 옵션이 제한적이라 내가 원하는 캐릭터의 버프를 주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냥 무지성으로 적한테 때려 박으면 되는 세라피나 꺽쇠와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캐릭이에요. 그럼에도 리턴은 솔직히 그렇게까지 크지 않습니다. 세라피나는 최대 치명타율 40%, 꺽쇠는 치명타율과 치명타 피해를 25%씩 올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다소 불편한 그런 옵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캐릭터들의 항의 호환으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없다는 뜻이에요. 또 치명타율, 치명타 피해 본인 20%, 이 버프가 무한 유지도 불가능할 뿐더러 무한 스킬 역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중간에 평타를 섞어줘야 돼요. 이하 단점들을 모두 종합을 했을 때 제가 판단하는 건 그렇습니다. 최소한 PVE에선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부각이 되는 캐릭이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성능 캐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물론 써먹을 수는 있습니다. 이 치명타 관련 버프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과포화 상태는 아니에요. 해봐야 지금 한 5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콜라보 제외하면 4개죠. 세라피나, 꺽쇠, 그 다음에 파시르, 마카엘라 총 4개인데 아직까지는 또 그렇게 과포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점으로 보면은 뭐 한 자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후 치명타 관련 캐릭터가 쭉쭉 나오게 되면 가장 먼저 퇴출될 캐릭터가 저는 이 친구라고 봐요. 사실 뭐 납치 옵션도 대부분의 보스가 이 위치 이동 면역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효과를 보기도 힘듭니다. 따라서 이 친구는 제가 뽑으라고는 못하겠고, 뭐 만약에 내가 쌤을 뽑으려다가 어쩌다 얘를 뽑았어. 그러면 써먹을 건덕지는 있지만 성능캐는 아니다. PVE에서 요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